14번입니다.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는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x-4분의 1분의 4 x에 4 집어넣으면 16-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근선은 파악이 되었어요. x = 4와 y = 4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방향만 결정하면 되는데 16-k 이 녀석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1, 3 쪽에 그려지냐 아니면 2, 4 쪽에 그려지냐, 요게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당연히 16-k가 0 돼버리면은 fx가 4가 되니까 최대값이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16-k가 0보다 큰 경우는 요렇게 이제 1, 3 쪽에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x가 1부터 3까지죠. x = 4보다 왼쪽에 이렇게 x = 1과 x = 3이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부터 해서 3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감소하는 거죠. x가 커질수록 함수값 y값이 작아진다. 그러면 1일 때 최대가 되죠. 요때가 최대값입니다. 즉 f1이 최대값 2가 될 것이고, 이제 1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좀 편하겠죠.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k가 2가 된다 해서 4-k가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 요게 16-k k가 넘기면 16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안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경우 16-k가 0보다 작게 되면은 2, 4 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x = 4보다 왼쪽에 x = 1과 x = 3 이 형성되어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됩니다. 그러면 3일 때 최대가 되죠. 그러면 f3 얘가 2가 된다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y = 4보다 위쪽에 형성되니까 2는 4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정답 1번 k = 1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Q가 납피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납피이면 Q이다. 자, 이 명제가 참이 돼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요렇게 이제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납피를 먼저 해석을 해주면은 x-a, x + 2a 곱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납피가 되겠고, 그러면 사이 범위가 될 것인데, 문제는 실수 a라고 했지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a가 오른쪽에 오는지 왼쪽에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이걸 좀 체크해 두고, q는 절대값 풀게 되면은 1 기준으로 5만큼 왼쪽 같다. 1 빼기 5, 그 다음 1 더하기 5.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자, q 나왔으니까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하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하고 마지막 a가 0 되는 경우도 포함시켜서 a는 셋 중 하나가 되죠.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세 가지 경우를 구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합쳐줘야 됩니다. 자, a가 0보다 크면은 납피라고 하는 것은 a가 여기 오게 되고 마이너스 2가 여기 되죠. 음수, 양수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수직선을 그려주면은 q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렇게 될 것인데, 마이너스 2a부터 a가 q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요거 마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a는
6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다까지 포함이죠. 자, 요 경우를 해주면은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이제 합쳐주게 되면은 A는 0보단 크고 2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조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가야겠네요. 두 번째 A가 0보단 작게 되면은 이때는 X가 A 음수 마이너스 2의 양수 요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그림을 살짝만 좀 재활용을 해볼까요? 이 두 숫자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는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를 합쳐주면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0보단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단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경우까지도 해야 되죠. A가 0 된다. A가 0 되면은 00 바뀌게 되면 X제곱이 0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0밖에 없죠. 마사부터 해서 6까지 이렇게 이제 Q가 그려지면은 0이 요 사이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당연히 이 범위에 포함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A가 0인 경우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 또는 세 번째 경우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을 포함을 해가지고 2까지 가는 거죠. 아,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야 되네요. 이쪽에 등호가 빼야 되네요. 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2가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해서 두 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정답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체육 동아리 3개와 음악 동아리 2개를 가지고 A, B가 선택을 합니다. 가족권을 보면은 체육 동아리, 음악 동아리는 한 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3개 선택해야 되죠. A, B가 각자 선택하니까 A도 3개를 선택하고 B도 3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체육 동아리 하나, 음악 동아리 2개를 선택하든가 또는 체육 동아리 2개, 음악 동아리 하나 선택하든가 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체육 동아리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음악 동아리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거나 또는 반대로 체육 동아리 셋 중에서 하나, 음악 동아리 2개 중에서 2개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6 더하기 요게 3이죠. 9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전체 5개 중에서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각자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체육 동아리가 3개 있잖아요. 체육 동아리 3개 중에서 셋 다 선택하는 경우 체육 동아리만 선택하는 경우만 빼게 되면 10 빼기 1이니까 얘도 9가 돼요.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권에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9가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B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9가지가 돼요. 그러면 A, B가 둘 다 선택하니까 9 곱하기 9인 81가지가 되는데 그 81가지 중에서 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81가지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게요. 자,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한 동아리를 이렇게 집합으로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하나 더, 요렇게 4가지 경우. 자, 분류해보면 개수를 분류할게요. 전체 3개인데, 그러면 공통된 것이 전체 다 3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0개, 0개,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통된 것이 2개 있는 경우, 여기 1개겠죠. 공통된 것이 1개인 경우, 그러면 3개, 3개 유지. 그 다음에 공통된 것이 없는 경우, 요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 3개, 3개, 6개. 6개가 아니잖아요. 총 5개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제외가 될 것이고. 그러면 81가지, 9 곱하기 9인 81가지는 이 셋 다 모은 거예요. 모은 건데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A 차집합이잖아요. 이 부분이 되죠. 적어도 동아리 개수가 1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말하는 거죠. 1개 아니면 2개. 얘를 말하는 거니까 전체 81가지 중에서 이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9 곱하기 9 이 경우 전체 경우에서 A, B가 몽땅 다 같은 동아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당연히 각각의 선택하는 방법이 9가지였으니까 이건 9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81-9가 되어서 72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우선 fx 좀 인수분해 좀 해두죠. fx가 x-1 곱하기 x-5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fx 곱하기 fx 빼기 k 이꼴 0은 4차 방정식이죠. fx 그리고 fx 빼기 k는 x 빼기 k 마이너스 1 x 빼기 k 마이너스 5 이꼴 0 이렇게 돼요. 이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했는데 실근을 조사해보면 1과 5와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4개라고 할 수가 있냐 없냐 이건데 결국 k 더하기 1이나 k 더하기 5가 이 1과 5하고 이제 겹쳐지는 경우면은 실근의 개수가 좀 조정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5는 두 개는 동시에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k 더했으니까. 그러면 k 플러스 1이 1 되는 경우와 k 플러스 1이 5하고 겹치는 경우 k 플러스 5가 1 되는 경우와 k 플러스 5가 5 되는 경우 요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k가 0 여기도 k가 0이죠. 즉 k가 0일 때 겹치는 게 나오고 요놈 k가 4일 때 겹치는 게 나오고 요 녀석에서 k가 마이너스 4일 때 겹치는 게 나옵니다. 즉 이 세 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가 달라질 거니까 우리 실근의 개수 gk는 자 이렇게 정리해보죠. 일단 k가 0도 아니고 마이너스 4도 아니고 4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다른 수가 되니까 gk는 4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아닌 수에 대해서는 gk 값은 무조건 4다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k가 0 되는 경우 g제로는 0 되면 어떻게 돼요? 1, 5 이렇게 되죠. 겹쳐지니까 덕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세 번째 g4인 경우는 4가 되면은 4 플러스 1이 5 되니까 겹치고 4 더하기 5 9가 되니까 1, 5, 9 3개 나옵니다. 마지막 g-4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은 1하고 같아지죠. 그러면 마3, 5, 1 이렇게 되어서 또 3개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이 gk라고 하는 것은 2 아니면 3 아니면 4 세 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gk-7이나 gk 플러스 1이나 2, 3, 4 셋 중에서 어느 하나인데 더해서 6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 되는 케이스를 조사해 봐야겠죠. 3개밖에 없습니다. 2 더하기 4가 되거나 아니면 3 더하기 3이 되거나 아니면 4 더하기 2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gk-7 7이죠. 이 녀석이 2가 되고 그리고 gk 플러스 1이 4가 되는 경우 먼저 조사를 해보면 자 2가 되는 경우는 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k-7이 0 돼야 돼요. 따라서 k가 7 되는 경우인데 k가 7 되면은 집어넣으면은 g8이니까 요 수가 아닌 수에 대해서 4니까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k 이꼴 7인 경우는 이걸 만족을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둘 다 3인 경우입니다. g k-7이 3이고 g k 플러스 1이 3 되는 경우
그럼 둘 다 3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다가 4하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K 더하기 1이 K 빼기 7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K 플러스 1이 4가 되고 마사보다 큰 수 K 마이너스 7이 마사가 되는 수를 조사하면 되는데 K가 3이면은 둘 다 만족을 해요. 그래서 K가 3인 경우도 이걸 만족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GK-7 이 녀석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GK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경우인데 2가 되는 경우는 0입니다. 주제로. 그러면 K 더하기 1이 0 되어야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확인해야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G 마이너스 8인데 0, 마이너스 4, 4가 아닌 수니까 GK가 4 맞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된다. 따라서 K는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수를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9가 되겠고 정답 1번이 되겠네요. 18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숙소에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숙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좀 커서 이렇게 좀 작게 가져왔어요. 5명의 관광객이 숙박을 하는데 204호와 102호는 숙박하지 못하니까 X표 쳐져 있고요. 나 조건, 다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A, B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객실 번호의 차이가 1 또는 100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객실 번호 차이가 1 된단 말은 이렇게 이제 이웃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00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둘, 세 개 이렇게 되겠죠.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7가지를 늘어뜨려 가지고 C를 숙박을 하고 나머지 2명을 ABC 빼고 2명을 이제 숙박을 하는 방법의 수를 찾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모을 수 있는가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나 조건 먼저 봐서 이제 7가지 경우를 가지고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4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1, 202 이렇게 묻는 경우 202, 203 묻는 경우 그 다음에 2층은 없죠. 그 다음에 103, 104 이렇게 104, 105 이렇게 이제 차이가 1 되는 경우로 해가지고 조사해 볼게요. 그러면 A, B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BA가 되든가 이렇게 되는데 A, B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C는 A하고 객실 번호의 차이가 4보다는 커야 되고 100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제일 끝에 201이 온다 하더라도 C는 205일 못 와요. 차이가 4가 되니까. 2층 어디에도 차이는 4보다는 작거나 같게 돼요. 그러면 같은 층에는 못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 A가 여기 오게 되면 C는 2층 못 오고 1층 와야 되는데 여기 못 옵니다. 차이가 100이 되니까. 그러면 올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BA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차이가 1 났다 그러면 A 바로 밑에는 당연히 투숙을 못하는 거고 같은 층에 숙박 못하니까 C는 이 반대편 쪽에 4군데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7가지가 나와요. 자, 이러면 요까지 하게 되면 이제 C가 투숙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7가지 나왔으면 나머지 2명을 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7에다가 자, C가 만약에 여기 투숙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5개 남죠. 그러니까 5P가 되죠. 나머지 2명 5 곱하기 4 이렇게 될 것인데 무조건 모든 경우에서 다 얘를 곱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얘는 나중에 곱하고 요 경우 A, B, C가 투숙하는 방법을 요렇게 이제 7가지다 요까지만 딱 해가지고 다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봤듯이 3 더하기 4가 되는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여기다가 좀 그려보면 A 바로 밑에도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에는 C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A 바로 밑에 투숙을 아예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C는 같은 층은 못 오죠. 여기 아니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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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층에 모든 거 얘 빼고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4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투숙을 했을 때 요거냐 요거냐만 분류하게 되면 이제 7가지 나오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3 더하기 4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니까 아까 전에 이제 요 경우 하나를 했는 게 201, 202였어요. 그러면 202, 203도 어떻게 돼요? A, B 요렇게 오게 되면은 당연히 A 바로 밑에 못 옵니다. 그러면 C는 4군데 올 수 있죠. 다음 층에. 4 더하기. 두 명이 바꿔가지고 이제 BA로 요렇게 투석하게 되면 A 바로 밑에 C 못 옵니다. 그러면 얘 빼고 3 이렇게 돼요. 그럼 또 7가지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3, 104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B가 오게 되면 같은 층에 C 못 옵니다. 여기 못 옵니다. 3가지가 될 것이고 BA 요렇게 오게 되면 A 바로 위에는 당연히 못 오죠. 그러니까 4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4, 105 오는 경우에도 A 바로 위에는 못 오니까 4가지 C가 가능. 만약에 BA 오게 되면 A 바로 위에는 C가 못 오고 나머지 3개 가능.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경우 모든 경우 다 전부 다 어떻게 된다? 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되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를 조사를 해보면은 201, 202 이런 식으로 202, 203 차이가 1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A, B, C가 투숙하는 방법. 얘들이 1 되는 경우 투숙하는 방법은 총 3 더하기 4인 7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경우가 총 4가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28가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이번엔 차이가 100 되는 경우로 가죠. 요렇게 이제 A, B가 투숙하는 경우 자, 그 경우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요거는 좀 남겨두고요. 자, 요렇게 투숙했다라고 봅시다. A, B가 요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C는 같은 층에 투숙 못해요. 근데 바로 밑에 B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원래 못 들어가는 거 빼고 B 들어간 거 빼고 3가지 가능해요. 근데 A가 여기 오고 B가 와도 마찬가지가 되죠. A랑 같은 층에 C 못 오고 그 다음에 B가 위에 왔으니까 원래 못 들어가는 거 빼고 B 하나 빼고 나머지 3개 남는다. 그러니까 3 더하기 3이니까 6이에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03, 300, 103 이렇게 들어가든 205, 105 들어가든 똑같이 3 더하기 3인 6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좀 간편하죠. 그래서 차이가 A, B의 차이가 100이 되는 경우에 이 A, B, C가 들어가는 방법은 3 더하기 3인 6가지가 되고 그 경우가 총 3개 나온다. 18. 그러면 A, B, C가 이제 투숙하는 방법은 28 더하기 18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돼요? 나머지 2명의 관광객이 숙박하는 방법은 남은 거 5개 중에서 2개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항상 곱해지니까 굳이 이걸 계속 곱하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46 곱하기 5P는 5 곱하기 4니까 20이 되죠. 해서 920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3차당식 fx, gx.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2차당식 p1x, p2x. 자, 이렇게 있는데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조건부터 보게 되면 fx 더하기 gx는 2차, 2차, 2차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죠. x-2, x-3 곱하기 어떤 몫이 있을 것인데 나눠 떨어지니까 둘 다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2x세제곱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x 플러스 p 요런 형태로 이제 한 개 나올 거예요. 일단 가조건은 요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조건을 보게 되면은 자, p1x라고 하는 녀석은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이제 q1x 하고 p2도 적을 수 있는데 요까지만 적어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f1과 g1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1 집으면 어떻게 돼요? p1일은 f1 빼기 g1인데 같으니까 0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p2일도 0 돼버리니까 결국 뭐가 돼요? p1x하고 p2x는
x-1을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이렇게 돼요. x-1 곱하기 뭐 2차니까 여기도 1차가 되겠죠. 이런 꼴이 될 거니까 요 놈이 x-1을 인수로 가지게 되면은 fx 더하기 gx가 얘로 나눠 떨어지면 이 중 어딘가에는 x-1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x-1이 될 수밖에 없죠. x-1이 되려면 최고차항에서 2는 빼주고 요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2를 갖다 붙이는 요런 형태로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이제 계산될 것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 조건은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볼 건데 f1과 g1이 같으면은 f1 빼기 g1이 0되니까 결국 fx 빼기 gx는 x-1을 인수로 가져야겠죠. 바로 쓸 수 있죠. 이렇게. 헌데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두 3차 다항식을 빼게 되면 x세제곱은 빼져요. 빼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3차는 안 됩니다. x세제곱 날아가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될 수 있는 것과 이 녀석이 될 수 있는 것 q1x 2차이고 얘가 상수가 되는 케이스하고 얘가 2차끼리도 같아가지고 다 없어져서 1차 남고 그러면 얘도 1차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하고 1차까지 같아져가지고 제가 상수가 되고 이 녀석 몫이 이제 2차가 되는 케이스하고 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x-1은 분명 인수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1차 최대 2차까지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게 되면 자 이걸 2차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결국 a가 0이 아니란 말이죠. a가 0이 안 되는 케이스니까 우리 p1x라고 하는 녀석은 fx 빼기 gx인 x-1 곱하기 ax 더하기 b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그럼 당연히 몫은 상수가 됩니다. 헌데 p1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여기서는 설정된 게 뭐예요? ax 제곱으로 2차항 계수가 나오게 되니까 a분의 1로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q1x가요. 딱 이렇게 돼야 되죠. 헌데 p2x도 똑같이 접근하게 되면 x-1 곱하기 ax 더하기 b 요게 이제 fx 빼기 gx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1 맞춰주려면 몫은 당연히 a분의 1 되어야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1 나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p1x하고 p2x가 같아요. 같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제외. 즉, 이 녀석은 2차는 안 됩니다. 2차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썼다는 말 자체가 A가 0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 A가 0이 아니었다 라고 둔 거였는데 이게 아닌 경우니까 그러면 A는 0 되는 경우예요. A가 0 되면 B만 남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B가 0이 되거나 아니면 0이 안 되거나. 그래서 세 번째 경우부터 보도록 하죠. 상수가 되는 경우인데 얘가 상수가 되려면 당연히 B가 0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경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F1 빼기 G1이 0이잖아요. 지금. 근데 B가 0 되면은 결국에는 fx 빼기 gx가 B가 0 되어서 어떤 상수가 된다. 그럼 0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F1 빼기 G도 0 되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fx하고 gx가 같아집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수가 되면은 B가 0인 경우였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럼 B는 0이 아니겠네.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밖에는 안 된다. 즉 fx 빼기 gx는 1차가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x 빼기 gx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 놈 정리하게 되면 fx 빼기 gx는 1차이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fx 더하기 gx는 계산이 되었고 b만 구하면은 이걸 연립방식 풀듯이 하면 각각 fx하고 gx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f2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죠.
뭐 이 집어넣고 해서 b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좀 변형될 수도 있고 하니까 따로따로 구하겠습니다. 일단 두 식을 더하게 되면 gx가 날라가서 2 곱하기 fx는 3, 4부터 쓸게요. 더하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2가 없어지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b가 되죠. 그러면 얘가 1 되니까 결국 b 값은 2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제 b2라고 구했어요. 구해지게 되면 이제 2 빼면 되죠. 빼게 되면 이제 fx가 없어지죠. 밑에서 위에 거 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gx는 이 전체 3차부터 에서 2 곱하기 x-1 뺀가. 그러면 이 약분시키면 gx 이렇게 나오네요. 뭐 정리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g3이네요. g3이니까 g3만 계산. g3은 0 돼버리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2번에 있네요. 정답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 이하의 자연수만 대상으로 하는데 가조건에 있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명제가 거짓이면 명제의 부정은 당연히 참이 되겠죠. 이 명제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이 어떤 x에 대하여 x와 x제곱 더하기 1은 a집합의 원소이다. 요 명제가 이제 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x는 될 수 있는 후보가 x가 1이면 2도 a집합의 원소가 되고, x가 2가 되면 제곱 더하기 1이니까 5도 a집합의 원소, x가 3이면 10도 a집합의 원소, x가 4면은 17도 a집합의 원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을 보게 되면 P조건, Q조건이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진리집합 P하고 Q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는 1을 만족하지 않는다, 1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를 원소들을 제일 작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이니까 물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는데 일단 A는 1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 3개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집합 A가 2하고 5를 원소로 가지는 경우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P하고 Q를 구성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P하고 Q는 같아야 돼요. 같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P에 가지고 있는 원소는 Q에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Q에 있는 원소는 P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말들을 조금 정리 좀 해보면 이렇게 돼요. P라고 하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2분의 1 X는 A집합의 원소이고 X는 20 이하의 자연수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P가 돼요. 진리집합. 그리고 Q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A집합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20 이하의 짝수가 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해서 진리집합 Q를 형성합니다. 하면 20 이하의 짝수 중에서 A에 속하고 있는 원소는 전부 다 Q에 들어가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A집합에 있는 짝수가 Q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P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A집합에 있는 짝수는 무조건 Q에 들어가고 Q에 있는 짝수는 무조건 A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집합이 2하고 5를 원소로 가지는 첫 번째 경우다라고 보게 되면은 2가 있으니까 당연히 Q도 2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도 2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P하고 Q가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P 조건은 뭐예요? 2분의 1 X가 A집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가
P 집합에 있으면 이 X는 2분을 해가지고 A 집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2분의 1 곱하기 2가 1입니다. 1은 A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두 번째 경우를 얘부터 하도록 하죠. A 집합이 4하고 17을 원소로 가지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은 P하고 Q를 구성을 조금 해놓으면 A집합에 4라는 짝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Q는 4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A집합에 있는 짝수 조건 만족하니까. 그러면 P도 4를 가지게 돼요. 하면 아까처럼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4인 2는 A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A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건 만족하니까. 그런데 2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2가 들어가고 여기도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A집합과 Q는 짝수는 같이 가져가야 되고 Q가 가지고 있으면 P도 가져가야지 PQ가 같아지고 그런데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조건 만족한다. 2분의 1 곱하기 2가 1 되는데 1도 A집합 들어가야 되는데 1은 A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 요거가 안 됩니다. 즉 2하고 4 짝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경우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얘밖에 안 나오니까 A는 3하고 10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이제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해서 A 집합이 3하고 10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이제 P하고 Q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시 요 놈을 조금 가져오도록 하죠. 우리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20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Q집합은 이 조건 만족하면 되는 것인데 짝수가 A가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Q에도 1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PQ가 같으니까 P에도 10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죠. 10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10인 5가 A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걸 만족할 거니까 당연히 5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10이 들어갔으니까 A에 5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녀석 중에서 이제 3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이라고 하는 녀석은 A집합에 3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X가 3이 되게 하는 짝수가 있으면 그게 P에 들어가야 돼요. 6이 있는 거죠. 6이 되면은 이 조건 만족해가지고 A에 3이 있다. 됩니다. 그러면 6이 짝수잖아요. 당연히 P하고 Q하고 같아지니까 Q에도 6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Q가 6을 갖고 있으면 짝수니까 A에도 6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됐나요? 자, 이 3의 2배를 한 거죠.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0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10이 있다가 아니고 10이 A에 있는 거니까 10의 2배 한 20. 20 절반하면 10입니다. 그러면 P에 20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0인 10이 여기 들어가 있고 20의 자연수 맞고 그러니까 10이 있으니까 P는 20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P하고 Q가 같으니까 또 20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Q가 이제 짝수니까 A하고 똑같은 짝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A도 20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 2배씩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6도 들어가 있으니까 6의 2배인 12도 있어야 되죠. 요 놈 때문에. 그러면 12가 짝수니까 자, Q가 당연히 12를 갖고 있어야 되고 A에도 또 12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20과 12는 2배 봤자 20을 넘어서게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나머지 2배 한 녀석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있고 그리고 Q에서 짝수 갖고 있는 것들 A도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딱 요까지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최소한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는 안 가지면 되겠죠. 해서 요 놈의 경우를 최소가 되는 경우라고 보고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18, 24, 44, 12 더하니까 56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합은 56 이게 최소가 되는 경우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맨 처음에 파악해야 것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고 0보다 클 때의 두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때인데 요 녀석을 지금 부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결국 뭐냐 하면은 요 관계가 뭐예요? 이놈 두 개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 잘 파악해서 그린 다음에 원점 대칭으로 그려주면 좀 돼요. 요걸 먼저 파악해 두시면은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 관계를 보면서 이제 가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fx가 t가 되는 순간에 실근 개수가 2가 된다. 즉 교점 두 개가 되죠. 우리 y = t를 그렸을 때 fx하고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없다 이 말이죠. 가주권이. 자, 거기에 맞게끔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좀 그려주고 우리 요놈 조금 가져와서 생각하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0보다 크다 되어 있죠. 자, b가 0보다 크다 되어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b를 지나요. 자, 여기에 0,b 여기 있고, 자, 얘는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갔고 여기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0,b를 지나고 0, 마이너스 b를 안 지나고, 자, 이 상태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적당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축이 이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면 얘하고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렇게 그어지면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y = t가 만나는 점 하나밖에 안 나온다. 두 개가 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다 그랬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 자, 또 이런 식으로 그렸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얘하고. 자, 그려지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딱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뭐 여기도 생기죠? 두 개 만나는 점이 없어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녀석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당히 한번 내려봅시다. 뭐 이만큼까지도 한번 내려보자. 그러면 원점 대칭으로 뭐 요런 형태로 그려질 것인데, 자, 이 부분은 더 내려가니까 여기서 두 개인데 요렇게도 두 개 나오니까 총 4개 나와요. 그래서 더 내려가서 이쪽하고 겹치는 부분 생기면은 만나는 점 두 개가 이제 상쇄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아, 더 내려가야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내려가게 되면 만나는 점이 y = t하고 만나는 점이 딱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요기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참수 조금 좀 이쁘게 그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즉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딱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 x 이퀄, 자,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는 2분의 a인 게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긋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오니까 없어지고, 근데 여기도 이렇게 3개 되죠. 2개 되는 경우가 여기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 2개 딱 나와요. 요거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해서 y = t가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에만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딱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경우가 되겠구나. 이게 가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요 놈은 조금만 정리 좀 해가지고 적어놓고 보도록 할게요. fx가 x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x가 0보다 클 때는 원점 대칭으로 해서 요렇게. 자,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y = t하고 만나는 점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 즉 우리는 뭐 이걸 쓰든 이걸 쓰든 똑같죠. f2분의 a가 b다 또는 f-2분의 a가 -b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2분의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여기 2분의 a 집어넣으면 2분의 a 제곱 빼기 b가 b. 그래서 4분의 1 a 제곱이 2b가 되니까 우리는 a 제곱이 8b다. 요 식을 일단 한 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식 한 개 더 필요합니다. 미지수 두 개니까. 자, 더 필요한데 이제 나 조건을 봐야죠.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k와 fk 플러스 1 곱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으니까 크다 그러면 당연히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풀풀 아니면 마마 같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개가 0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근데 모든 정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부호를 알고 있는 게 뭐예요? f0입니다. f0. f0가 b라는 양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정수에 대해서 fk 곱하기 fk 플러스 1. 곱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k가 -1인 경우라 생각하게 되면 f-1 곱하기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k가 0이라고 하게 되면 f0 곱하기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모든 정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k가 -1일 때하고 0일 때, 즉 f0를 아니까 요렇게 한번 두 개를 해석해 보면 이 녀석이 b라고 하는 어떤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f-1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 양수 날라가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f1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1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 생각해 봐요.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점 대칭이니까 -1은 이쯤 있을 것이고 음수가 돼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 대칭이면은 f1하고 f-는 당연히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원점 대칭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0 된다 이거잖아요. 얘도 두 개 더하면 0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니까 뭐가 돼요? 결국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해보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하려면은 결국 f1과 f-1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이 만약에 요놈이면 -1은 요놈이 될 것이고 1이 요놈이면 -1이 요놈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자, 모르는데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이 한 개 좀 끌어내지기는 하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 되면은 얘는 -1 될 것이고 당연히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1, 2, 3, 4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한 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여기 2, 3, 4 쭉 간 다음에 3 여기에 4가 요렇게 오고 요렇게 5가 있으면 2, 3, 4일 때는 당연히 부호가 곱하면 같으니까 됐는데 4일 때 0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음수 두 개 곱하게 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1이 만약에 요놈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요놈은 절편 한 개는 당연히 정수가 돼야 됩니다. 자, 정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1이 여기이거나 그래서 -1이 여기인 경우죠.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요. 그러면 1일 때 0 되고 그 다음부터 2, 3, 4, 5일 때 쭉 함수값이 음수니까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 식이 한 개 나왔는데 이 식에서 한 개 더 나왔잖아요.
F1이 0이니까 F1 여기 집어넣게 되면 마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0 되어서 우리 요놈하고 요놈 두 개를 연립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A 마이너스 1 되니까 넣으면은 A 제곱은 8 곱하기 A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A 값은 자 2 곱하기 마사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제곱이니까 16 빼기 8이니까 8이네요. 따라서 A는 4 플러스 2루트 2이거나 또는 4 마이너스 2루트 2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해 보는 거죠. 둘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를 해석해 보시면, 만약에 A가 4 플러스 2루트 2다 라고 하게 되면 요 놈은 2로 나누니까 대칭축이 2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1보다 크니까 요 놈이 1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2에다가 1.4를 더하면 3.4쯤, 그러니까 2하고 3이 여기 있고, 그러면 4하고 5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6이 여기 올 수가 없죠. 얘 두 개의 평균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은 해보시면 여기 옵니다. 이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이게 요 놈이 이제 3점 얼마냐니까 4, 5가 여기 오고 6이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만족하려면은 요 녀석이 이제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된다, 절편이. 근데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다 해서 제외가 되겠고, 그러면 A가 4 빼기 루트 2면은 요 놈이 2로 나누면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하면 얘가 1보다 작잖아요. 여기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딱 요런 케이스다 이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A 값 구하시면 되고, 이제 B도 A에서 1 빼면은 구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F2라고 있네요. F2. 그러면 F2는 자, 여기다 집어넣죠.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뭐 A 구했으니까 B도 구해줘서 대입하셔도 되겠고, 근데 B가 A 마이너스 1이니까 뭐 A로 몰아주면은 얘는 A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3을 빼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2다. 자, 요렇게 이제 F2 값이 나오게 돼요. 2 루트 2네요. 잘못 썼다. 이렇게 2 해서 F2가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왔으니까 P 값은 1 되고 Q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P 마이너스 Q는 3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6번입니다. 그림을 조금만 꼼꼼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원점이 있고요. A가 1,2입니다. 뭐 A가 요쯤에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외분하는 점 P의 좌표는 2-1분의 2 곱하기 A점 좌표 1 빼기 1 곱하기 1.0 Y 좌표도 마찬가지죠. 요걸 계산을 해주면은 2,4 이렇게 돼요. 뭐 그림상으로 쉽게 보이죠. 이렇게 가서 길이 이것만큼 더 가면 되죠. 그러면 2대1 될 것이니까. 그래서 P점 좌표는 2,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A점, P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5,5인데 이 5,5는 Y = X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 = X 생각하면 뭐 요쯤 어딘가 B라는 점 5,5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선분 AB입니다. A하고 B하고 이렇게 연결. 선분 AB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 위에 어떤 점 Q를 찍어가지고 P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P점에서 이 선분 AB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 최소값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 생각하면 되죠. 요때를 Q로 잡으면 요게 이제 최소가 될 것이고, 최대값은 그림상으로는 2에서 5까지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까지가 좀 최소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도 보게 되면 요 놈이 최대값입니다. 물론 애매하면 어떻게 돼요? PA 제곱하고 PB 제곱 구해가지고 비교해주면 되겠죠. 근데 명백한 것은 최소값은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해서
이 AB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y는 자 A하고 B 점에서 5 빼기라면 4 y좌표 5 빼기 하면 3 x-1 더하기 2 1,2라는 걸 반영해 줬어요. 4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정리해 주면 3x 빼기 4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죠. 2,4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그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의 2, 4 집어넣으면 6 빼기 16 더하기 5의 절대값. 그러면은 요 놈이 5분의 얘가 5가 되어서 1 되죠. 자, 이 거리가 PQ인데 우리는 이제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거리의 제곱이다.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1 나왔으니까 그냥 제곱해도 1이니까 이제 똑같이 보이긴 한데 이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최대값은 선분 AB 그렸으니까 B가 끝점이에요. 요게 좀 더 멀죠. 그래서 PQ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럼 PB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빼기 5의 제곱하면 9 4 빼기 5의 제곱하면은 1 되어서 최대값은 10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 10과 최소값 11을 더하게 되면 11 되겠네요. 정답 11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이 3차 방식이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정수군을 가질 것이고 세 정수군을 이 3차 방식은 정수군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3차 방식은 정수군 중에 하나가 A예요. 그러면 X-A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나머지 두 개의 정수군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을 건데 우리 상수만 볼 거예요. 상수만. 상수는 오른쪽 전개식에서 상수만 곱해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서 3a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이 a를 없애고 싶은데 일단 a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해서 a가 만약에 0이 되면은 이 3차 방식 두 개는 간단해지죠. a가 0 돼버리면 x세제곱 더하기 bx는 0 이렇게 되고요. a 0 집어넣으면 두 번째는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이 0 됩니다. 그런데 요 놈은 이렇게 되어서 x 이퀄 0이 중근을 가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b라는 b가 정수니까 마이너스 b도 정수겠죠. 정수군 가질 것인데 정수인 근이 오직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조건 만족하려면 b가 0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b가 0 돼버리면 x세제곱은 0 되어서 정수군 3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a가 0이 될 수가 없다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국 알파 곱하기 베타가 3 되는 거다. 즉 뭐냐면 나머지 두 개의 정수군은 1하고 3이거나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x-a, x-1, x-3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경우는 x-a,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해서 a하고 b하고 계수 비교해가지고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이걸 전개하게 되면 전개해보면 x세제곱 자 빼기 4x제곱 빼기 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 빼기 4의 x제곱 그리고 4ax 더하기 3이니까 4a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서 여기다가 좀 써보면 x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x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의 x
빼기 3의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 녀석은 쉽죠. 요거에서 부호가 모두 다 플러스 바뀌면 되죠. 맨 마지막 거 빼고요. 자, 여기서 전개하게 되면 x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의 x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의 x 빼기 3의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 이 경우부터 따져주면은, 자, a는 요 놈이 돼야 돼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로 나오고요. b가 4a 더하기 3과 같아야 됩니다. 1차 함계수끼리. 그러면 b가 4a 더하기 3하고 같아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인 게 구해졌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째 경우죠. 그러면 세 번째 경우, 요 경우 보게 되면, 자, 요 경우하고 따져줘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얘가 정수근이 진짜 하나만 나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2차 함계수가 a 더하기 4인데 여기는 a입니다. a와 a 더하기 4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걸러내시면 요 경우만 남을 건데, 자, 이 경우가 뭐 유일한 근이니까 답이 됩니다. 자, 답이 될 것인데 요 놈을 조금 해석해 보면, 여기는 요 3차 방정식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묶어주면 앞에 두 개가 x제곱으로 묶여서 이렇게 되고, 뒤에 두 개의 항은 마이너스 2a가 공통인수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물론 안 되면 이제 이 숫자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고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b이거나 또는 x제곱이 2a가 되는데, p가 마이너스 5니까 어떻게 돼요? 5라고 하는 그런 가지는 거 맞습니다. 정수근. 근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값이 허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수인 건 오직 하나만 갖는다. 만족하게 됩니다. 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a가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 해서 3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정답 3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y = x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이 그려져 있고요. 이 원에 대해서 원점에서 접선을 두 개 걸 수 있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인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작은 것을 L. y = x와 이 원과 만나는 점이 P1, P2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서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Q1, Q2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OP1 길이가 2다. 요까지 길이가 2예요. 그리고 AQ2, P2의 넓이가 AP1, Q1 넓이의 4배다. 그러니까 AQ2, P2는 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반지름 R이고 여기도 반지름이 R인데 요 삼각형 넓이가 AQ1, P1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넓이가 요 삼각형 넓이의 4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밑변 높이 생각하게 되면 밑변 길이가 같으면 높이 길이 B가 4배가 돼야 되니까 얘가 H면 얘가 4H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야지만 넓이 B가 1대4, 4배가 되겠죠. 자, 이걸 알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OP1, Q1과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 OP2, Q2 닮은 비가 1대4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닮은 비가 1대4니까 1대4 그러면 1대3이 되어서 얘가 2가 되니까 이 전체가 6이 됩니다. 하면 지름이 6되니까 반지름은 3으로 나오겠죠. 반지름이 3인 것까지가 이제 파악이 되면은 O에서 A까지 길이 요만큼 길이는 5가 돼요.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A점이 y = x 위의 점이니까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좀 생각을 해주면 여기 5, 여기 A, 여기 길이가 5.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5가 되고 얘도 루트 2분의 5다. 즉 뭐가 되냐면
A점 좌표가 나오게 되죠.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 이렇게 A점 이 원의 중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에 대해서 다 구했어요. 중심 나왔고 반지름 3인 거 나왔으니까 우리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작은 거 요거 L 잘 안 그어지네요. 그냥 이렇게 그을까요? 자, 요 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y = mx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m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 반지름 3과 같다를 써먹으시면 되니까 중심 나왔고 반지름이 3인 거 나왔고 자,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시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x좌표 y좌표에 루트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2분의 5m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요놈의 절대값 이 값이 반지름 3과 같다. 자, 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n값 2개 나오는데 그 2개 중에서 작은 거를 택하면 되겠고요. 계산하면 루트 2분의 5를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분모 m제곱 더하기 1의 루트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양변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게 되면 2분의 25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9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 되어서 자, 2 곱하면서 전개할게요. 25m제곱 마이너스 전개하면 50m 더하기 25는 이렇게 되나요? 넘기면은 7 되네요. 7m제곱 마이너스 50m 더하기 7은 0 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n값은 7이거나 또는 7분의 1인데 두 개 중에서 작은 거다. 그러면 7분의 1이 답되네요. m은 7분의 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7분의 1이니까 7 더하기 1 해서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8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습니다. 그 집합의 부분집합 x가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집합이 몇 개가 있냐? 이걸 물었습니다. 우선 P는 15 이하의 소수기 때문에 2, 3, 5, 7, 11, 13 이렇게 이제 6개의 원소가 있어요. X는 부분집합인데 자, 원소의 개수끼리 곱해가지고 11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1 아니면 11 곱하기 1인데 P가 원소가 6개니까 P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집합 15개에서 6개를 빼주면 9개가 돼요. 이 녀석만 해도 원소가 9개인데 합집합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합하게 되면 전부 다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이 X하고 P의 여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9보단 커야 되겠죠. 그러면 11 곱하기 1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파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집합 X하고 P가 있는데 X 차집합 P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은 P가 소수기 때문에 소수로 이루어진 집합이기 때문에 X 차집합 B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가 아닌 수가 딱 한 개가 있는 거죠. X집합에는 소수가 아닌 수가 한 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이 녀석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P 차집합 X의 여집합이죠. P 차집합 X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여집합이니까 이것 빼고 전부 나머지가 11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당연히 몇 개예요? 전체가 15개의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4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요거의 나머지가 11개, 이거 빼고 나머지가 11개가 되면은 요 부분이 15에서 빼가지고 4개. 그럼 자연스럽게 P는 원소가 소수 6개니까 이 부분은 원소가 2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돼요. X집합은 소수가 아닌 수가 1개 나오고 요 녀석에 의해 가지고 소수인 수가 2개 나와야 되죠. P가 6개 원소인데 여기 4개니까. 해서 X는 원소가 총 3개입니다. 소수 아닌 수 1개, 소수인 수 2개 이렇게 구성될 거고요. 이 세 수를 곱해서 16, 약수의 개수가 16개 나오는 케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가 중요해지겠고, 자, 우리는 여기 X집합에 있는 원소가 하나는 소수가 아니고 하나는 소수인 수 2개예요. 곱해서 약수의 개수가 16개 되는 수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쓰는 문자들 A, B, C들은 전부 다 소수입니다. 소수 4개가 곱해져 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요만큼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X사집합 B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각각의 소수 2개 가져온 거게 된 거. 여기 소수 2개요. 색깔을 이렇게 좀 맞춰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러면은 원소 약수의 개수가 16개 곱하면 이렇게 되어서 약수 개수 16개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4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총 16개가 되죠. 소수,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다. 자, 3개의 수를 곱해서 용꼴이 되었는데 이 형태는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소수 2개가 가야 되죠. 그 집합에. B하고 C가 소수로 되고 소수 2개, 그 다음 나머지인 A 세제곱 이 녀석이 X차집합 B에 탁 들어가 있는 형태. 소수 아니죠. 요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소수가 A하고 C가 됐는데 이 소수 중에서 소인수분해에서 한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X차집합 B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요거 제곱이죠. A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16이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아니면은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수가 여기서 2개 와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녀석하고 소인수분해에서 소수가 겹쳐지도록 되어 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두 가지에다가 전부 다 다른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약수의 개수가 16개 되는 케이스가 없죠. 왜냐하면 15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몇 가지 나오는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수는 여기 6개 중에서 가져오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X차집합 B 얘를 먼저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 중 하나가 가져와야 되니까 1부터 15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X차집합 B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소수 2개 곱하니까 2 곱하기 3 서로 다른 거 해야 되죠. 2 곱하기 5 2 곱하기 7 15 넘어가면 안 돼요. 3 곱하기 5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CD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X차집합 P에 들어가는 이 소수가 아닌 수의 형태 먼저 정합니다. 정하는 방법이 4개 중에 1개고, 그 다음 CD를 정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2개 썼잖아요. 2개를 쓰게 되면 4개 남는다. 그 4개 중에서 2개만 골라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6이니까 24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이게 1부터 15까지 정해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형태가 되는 경우는 찾기가 쉽죠.
1세제곱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a세제곱은 2의 세제곱밖에 안 됩니다. a세제곱 올 수 있는 게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은 당연히 15를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에다가 자 여기 a라는 소인수 하나를 썼으면 5개 남습니다. 5개 중에서 2개 골라내면 되죠. 5C2가 되니까 10가지. 이렇게 되겠고 a제곱 곱하기 b라고 되어 있는 형태도 해보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 요거밖에 없죠. 아무리 작은 걸 한다 하더라도 15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a제곱 곱하기 b라고 x 차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얘밖에 없다. 그러면 한 가지 정해졌고 이제 a 제곱 곱하기 b에서 a가 2라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얘는 2로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c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개가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A하고 B는 2개 빼고 나서 나머지 4개 중에서 한 개를 C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A, B가 정해졌으니까 A 확정, C 한 개만 고르자. 그러면 이 경우는 4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4, 14 더해가지고 X 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총 38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 38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항입니다. fx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절대값 해야 돼요. 즉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가 조금 복잡하죠. 우리는 이 녀석을 그려서 y = t하고의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결국 교점 개수죠. 그래프상에서 gt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 얘기했듯이 fx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무리함수는 뭐 표준형 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부터 좀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x 빼기 2분의 1분의 a니까 여기는 a가 나올 것이고 그럼 정근선 y = a-n이죠. 그 다음 x에 2 집어넣으면 2a-an인데 a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이게 이제 유리함수 표준형이에요. 그러면 2-n은 어떻게 돼요? n이 2보다 큰 자연수니까 음수가 됩니다. 하면 a의 부호에 따라 가지고 이 녀석의 그래프가 형태가 좀 달라지죠. 보니까 무리함수도 이 -a 여기는 x 앞에는 양수니까 됐고요. 이 -a 부호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결국 우리는 a가 0보다 크냐 아니면 작냐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아줘야 된다. 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유리함수에서 이제 y = a-n 이 정근선의 위치도 조금 고려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갈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x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단 크고 n보단 작은 자연수일 때는 유리함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돼요. 그러면 a가 0보단 큰 경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파악을 해주면 일단 무리함수부터 그릴게요. 왜냐하면 무리함수가 그리기가 쉽거든요. 시작점 n, -n. 요 점에서 시작해서 a가 양수면은 -n은 당연히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해야 되겠죠. 요 점 시작해가지고. 자, 이제 fx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 유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는 됐고 유리함수는 a가 양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얘가 양수니까 양수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n은 2보다는 커야 되니까 2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a-n이 어딨냐가 이제 중요하지는 않은 게, 자, 일단 a-n이 0보단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전체가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자, 요까지가 이제 n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지는 요런 형태가 됩니다.
x에다가 n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부호 바뀌어가지고 얘가 n, -n 이렇게 나오죠.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x에다가 n 집어넣게 되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접어 올려야 되죠. 절대값 fx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n, -n 접어 올리게 되면 n, n 뭐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되면 접어 올립니다. 무리함수 요렇게, 유리함수 접은 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정근선 위에 있으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GT가 2가 되는 순간은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에 T의 최소값이 0이다. 그럼 T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Y 꼴 0인 거죠. 즉 X축 Y 꼴 0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만난 점 없습니다. 빨간색이 절대값 그래프인데 fx 그래프인데 만난 점 없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인데 정근선이 이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n, -n 시작하는 무리함수도 그릴게요. 이렇게 감소하고 그 다음 x = 2는 n보단 작은 쪽에서 이렇게 되고 정근선 y = a-n인데 -n 더하기 a니까 어떻게 돼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겠죠. 여기가 a-n입니다. 그러면 정근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접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정근선 고려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은 n, n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 부분 접어 올리면은 요렇게, 유리함수 부분 접어 올리면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되어서 아랫부분이 접어 올리면 요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t가 0일 때, 즉 y = 0 그리면은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요. 결국 이 경우는 이 가족권에 t의 최소값이 0이다. 이걸 만족하지 못합니다.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0보다 크면 안 되니까 당연히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해서 이제 또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a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n, -n부터 조금 그려놓겠습니다. 무리함수가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이 점에서 시작을 해서 a가 음수니까 -n은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무리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a가 음수면 이거 음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유리함수를 2보다 작은 x = 2 그리고 그 다음에 a-n은 a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n 더하기 음수. 그러면 -n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n 더하기 음수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근선 맞춰서 그리게 되면 x가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1, 3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요쪽은 이렇게 될 것이고 요쪽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접어 올리게 되면 n, n은 여기 이렇게 그리고 a-n을 접어 올리게 되면 n-a이죠. n-a가 뭐 이렇게 간다 생각합시다. 자, 접어 올립니다. 이 부분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fx 절대값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원래 이렇게 됐는데 접어 올려서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자, 그 다음 무리함수 색깔만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여기서 무리함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 이 함수 요 놈 초록색은 요 놈이 되는 거고 2보다 큰 같은 근데 이제 접어 올렸잖아요. 2보다 큰 같은 이가 아니고 여기 n보다 큰 같은 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n보다 큰 같은 빨간색 부분은 n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얘는 유리함수 요식에서 봤다. 이게 식 구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t가 0 되는 순간 y = 0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만나는 점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 나눕니다. 그래서 y = 0일 때 두 개. 최소값 맞죠?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 최대값인데 두 개가 나오는 순간 최대값은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n하고 n-a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 둘 요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요때는 어떻게 돼요? 요때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즉 y = n, t가 n 되는 순간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만나는 점이 3개 나오니까 안 되고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데 n-a가 되는 순간 즉 얘는 y = 0이고 얘는 y = n-a가 되는 순간은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요때가 최대값이죠. 더 올라가면은 3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되는 순간이 n-a인데 그 최대값이 2분의 3n이다 라고 했으니까 2분의 3n 요 값이 2분의 3n이다 이렇게 되어서 정리 좀 해주면 a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n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을 우리가 한 게 이제 가져와야 되겠고.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가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조건인데 나조건 가져오도록 하죠. 자, GT에서 t값이 f5의 절대값 되는 순간과 t값이 n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t값이 n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y = f5의 절대값하고 y = n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이 파악이 되죠. y = n. y = n은 방금 이렇게 그렸습니다. y = n 이렇게 그렸더니 어떻게 돼요? 만나면 3개예요. 3개. 3개니까 요 놈이 만나면 3개니까 3이네. 실근 개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g f5의 절대값 이렇게 했더니 얘는 3 나눠서 2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점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이 몇 개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y = 0이 되거나 이렇게 n-a와 n 사이인데 n은 포함 안 되고 n-a는 포함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는 점 2개가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f5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0이 되거나 아까 0이었죠. 또는 이렇게 쓰면은 헷갈리겠네요. 또는 두 번째 이 f5의 절대값이 y = f5의 절대값 얘가 그려지는 게 여기 n-a하고 n 사이다. 그러면 n은 들어가면 3개 점이었으니까 안 되고 n-a는 아까 요 점이었잖아요. 최대값 2개 되는 순간에 이건데 당연히 n-a는 뭐하고 같다? 여기 2분의 3n과 같다. 문자가 한 개가 남겠죠. 낫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케이스에 n값 찾아주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 2개 가지고 이제 계산할 겁니다. 자, 이 2개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우는 f5가 0 되는 순간이에요. 절대값이 0 되려면 f5가 0 되는데 fx 지금 그렸잖아요. 지금 빨간색하고 초록색으로 그렸으면은 여기가 5가 되든가 여기가 5가 되는데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서의 5는 여기 유리함수에 5 집어넣어서 0 되는 순간이고 여기에서의 5는 초록색 여기 집어넣어서 0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5 집어넣고 이제 얘하고 연립해서 n값 구하면 되는데 요 놈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구해볼게요. 얘 0 되는 순간 구해보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n이죠. 집어넣으면 2분의 1n 루트 x 빼기 n이 n 되는 순간에 얘가 함수값이 0 됩니다. 그러면 n 약분 루트 x 마이너스 n이 2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x는 n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4가 되는데 이 녀석은 뭐예요? n이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6보다 커요. 6보다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경우에 f5가 0 되는 경우는 5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집어넣어서 0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해서 요거를 조금 가져와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되는 순간은 x가 m보다는 작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경우 f5가 0 되는 순간이 요 놈이었죠. 빨간색 유리함수에서 온 거. 자, 집어넣고 당연히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n인 거 하고 연립해야 됩니다. 5 집어넣으면은 3분의 5 집어넣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n 여기다가 곱할게요. a 요거 썼고 2 마이너스 n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n 집어넣으면 빼기 n 해가지고 요게 0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은 묶어져입니다. 자, 뭐 설정만 좀 정리 좀 하면은 얘는 6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n 마이너스 2가 2분의 3n 요렇게 되는데 n이 약분 되어서 또 약분되면 3 되니까 n 마이너스 2가 9가 되어서 n 값은 11 요렇게 나와요. 자, 드디어 이제 한 개 구했습니다. n이 11인 경우 이 경우는 f5가 0인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 f5의 절대값이 요 사이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y = f5의 절대값이 요 사이에 그려져 가지고 만나는 점 2개 나오는 케이스. 자, 그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입니다. 우리 f5의 절대값은 또다시 뭐가 돼요? 얘를 보게 되면은 요렇게 그어지면은 이게 5가 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얘가 6이니까 6보다 큰 쪽에 5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얘가 5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가 5가 돼요. 여기 요렇게 되는 거 여기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5, 여기 아니면 5, 여기가 5, 여기가 5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빨간색 부분이에요. 즉 유리함수의 함수값이에요. 그렇죠? 5가 여기에 있어도 된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오게 되면 만나는 점 2개가 된다.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F5 우리가 계산한 거 요놈이 요놈. 요놈을 이제 재활용하면 되겠죠. 이게 정리하게 되면 6분의 n-2 이게 넘기지 말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n 요놈이 F5의 절대값인데 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래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볼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저볼린 부분이 아니니까 원래 양수였다. 5의 함수값이 원래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떼고 계산은 n 날려주면 되겠죠. 넘기고 날릴까요? 6분의 n-2 2분의 3n 여기 더해주면은 2분의 5n 될 것이고 여기는 3n 되겠죠. n 자연수 약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6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15가 되나요? 이 녀석은 18 됩니다. 그러면 n은 이렇게 되어서 n값은 18, 19, 20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은 게 모든 n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n값이 11과 18, 19, 20 이렇게 나왔으니까 n값은 11 더하기 18 더하기 19 더하기 20 얘를 계산해주면 요만큼이 이제 30이죠. 20 더하면 50, 18 더하면 68 요렇게 되겠네요. 정답 68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